예,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바로 오늘 1부에서 3부에 걸쳐서 5당의 캠프 선거 전략 차례로 들어보고 있죠. 자, 이번엔 국민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김경진 홍보본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의원입니다. 자, 하루 남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그냥 담담한 마음이고요. 예. 이제 시대가 지금 통합과 협치가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화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친다면 이 통합과 협치를 가장 잘 할 수밖에 없는 후보가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의해서 선출이 될 터인데 예. 이 통합과 협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양심적인 정신을 가진 이 후보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대통령 후보직도 문재인 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양보를 했었고 또 본인의 전 재산의 절반도 과감하게 사회에 환원을 했었고 이런 것을 보면 대통령직이든 재산이든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모든 것을 던지고 포기하고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양심적인 심성을 갖춘 사람이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의해서 안철수 후보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담담하게 저희는 마지막까지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의 어떤 선택을 받겠다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대적 흐름 말씀하셨는데 마크롱 후보가 프랑스에선 대통령으로 단선이 됐습니다. 그죠? 네. 예, 이 점이 주는 시사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정치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기득권으로 작동을 했었는데 예. 이 기득권이 항상 계속해서 문제를 양산해 오고 정치권 내에서 충돌과 갈등을 양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철수 후보가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친문 패권 세력, 그다음에 친박 패권 세력, 이 두 개의 패권 세력의 싸움에 의해서 한국 정치가 분탕질과 진흙탕 속으로 들어갔었다. 그래서 이제 시대의 교체,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되고 이 새로운 시대는 정치적으로 화합과 통합의 시대여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어떤 세력이나 기득권이 없는 이런 후보나 집단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 마크롱 후보의 당선은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게 안철수 후보의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안풍이 다시 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국민의당에서 합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실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안철수 후보의 가장 양심적인 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한 5일 동안 국민 속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후보 혼자 걸어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장 안에서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분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삶의 애환 또 어떤 직업적인 힘든 것 이런 것들을 직접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부딪히면서 이런 내용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 듣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지금 이럴 생각인데 그런 혼자 뚜벅이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대단히 폭발적인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위는 뭐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일강 다중구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여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말이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런 게 저희도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예. 그 높은 것과 더불어 느껴지는 것이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렬해졌고요. 예. 과거처럼 무슨 사표 방지십니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런 지금 선택의 흐름들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20대 젊은 층들, 대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심상정이나 유승민을 찍었다라고 하는 대학생들의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표가 5 후보에게 골고루 이렇게 분산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심상정, 유승민으로 특히 심상정으로 가는 후보 이제 표들 같은 경우는 예. 문재인 후보 측에서 지금 옮겨가는 표들이 굉장히 많아서 문 후보 쪽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반면에 이제 저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진정성 있는 그 뚜벅이 선거 운동 등등으로 여러 가지 국민들로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안철수 후보가 이 승기를 잡고 지금 상황을 이 현장에서는 주도해 가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이거 목표 득표율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저희는 한 37에서 한 40% 정도를 이렇게 목표 득표율로 잡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40%면 확정적으로 이렇게 이 대통령 당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37%도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당선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각 캠프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선거 이제 내일인데 네. 남은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특별한 변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핵심되는 변수들은 다 수면 위로 올라왔고요. 예. 국민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고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표심의 방향을 이렇게 이미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이제 어떤 문준용 씨 문제라든지 또 홍준표 후보의 자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특별하게 새롭게 나타날 변수는 없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타날 변수는 없다.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요. 예. 이런 거 같습니다. 이번에 사전투표를 보면 대구, 경북, 특히 영남 지역이 전반적으로 지금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보수층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찍을 동기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층의 사전투표율이 낮았고 그게 본투표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데, 최근에 이제 부산 쪽에 또 대구 쪽의 지역위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홍준표는 어차피 안 된다. 그리고 깜도 안 된다라는 내용이 실제 물밑에서 많이 현지에서 회자되고 있어서 결국은 이 표가 안철수 후보를 대안으로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끝으로 우리 유권자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시죠. 예. 안철수 후보는 55세 가장 젊은 후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2번 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운영해봤고 또 직원들 월급 마련을 위해서 은행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어음깡도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경륜과 또 이런저런 사업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어떤 경험과 경륜을 갖춘 사람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이 이제 통합과 협치의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통합과 협치를 위해서는 큰 양보를 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담량과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안철수다. 과거에 대통령 후보직도 양보했고 전 재산도 헌신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공익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유일한 후보가 안철수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를 안철수에게 맡기면 안철수가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20년 발전의 시대로 끌고 갈 것이다 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김경진 홍보본부장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바른정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른정당 정병국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아이고, 다른 어떤 당보다도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 대선 치르시면서. 예? 예, 마음고생도 있었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보람도 있습니다. 예,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예. 많이 좋아졌고요. 실질적으로 밑바닥, 민심들의 엄청난 열광적이에요. 예. 어제 포항, 대구를 갔는데, TK 민심이 안 좋다라고 했는데, 전혀 초반하고는 다른 양상입니다. 탈당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정우택 자유선진당 선거대책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이 탈당한 12명의 의원들의 복당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번 이 탈당 사태가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저는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봐요. 네. 결국은 바른정당이 창당한 지 이제 100일 겨우 넘었는데, 이 시점에서 그분들이 탈당을 함으로 인해서 바른정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던 분들이 네. 확실하게 남은 바른정당에 대해서 확실한 존재감, 그러니까 진짜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만이 남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줬고요. 또 그분들이 탈당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징계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출당됐던 사람들까지 다 복당을 시켜줌으로써 홍준표 후보 스스로가 양아치 친박이라고 규정을 했던 사람들까지 다 받아들이면서 그야말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가짜 보수가 자유한국당이구나, 홍준표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지금 상당한 상승 국면을 지금 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유승민 후보 목표 득표율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목표야 당선이죠. 그런데 예.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여론조사를 공표를 못 하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 기간 계속 여론조사한 것들을 보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의미 있는 결과가 어느 정도예요? 저는 그 이전에 유승민 후보의 여론에 대해서 실망을 했던 분들, 그거는 아예 접어두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틀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두 자릿수를 넘긴 그런 결과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현장도 뜨겁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일단 저희 목표는 당선입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사 개요를 말씀하지 않으셔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자, 유승민 후보, 근데 이제 목표 득표율이라는 거라는 게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 사표 심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될 만한 후보한테 표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현장에서 만나는 유권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초반에는 오히려 전략적 투표를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라고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략 투표가 아니라 소신 투표를 하겠다. 예. 진정으로 후보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 사람이 내건 공약이라든지 그분의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저는 그것이 이번 선거를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 제가 이제 각 캠프마다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자, 앞으로 변수가 있다면은 오늘 밤 12시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특별한 변수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지금 이제 워낙에 후보자들이 난립돼 있는 상태 속에서 6차례 이제 공식적인 토론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후보들의 면면들에 대해서 검증이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판단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 투표가 26%나 나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검증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의혹이 아니라 그건 사실 아닙니까? 팩트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의혹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예. 이 가짜뉴스 대책 단장을 맡으셨었죠. 예. 이 문 전 단장이 얘기했던 이른바 이 폐륜 발언도 지금 계속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네거티브적 성격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그런 가짜뉴스를 많이 받아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 제일 많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데가 자유한국당 같아요. 이 가짜뉴스 속에 그러한 네거티브성들이 묻혀서 오히려 효과를 발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워낙에 가짜뉴스가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종반에 이제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사건이 터진다. 이게 가짜뉴스로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큰 변수가 예. 이번 선거에서 작용하기는 어렵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제 오늘 밤 12시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모든 예. 선거운동이 다 끝나는데 끝으로 우리 유권자, 청취자 여러분께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자, 마지막으로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소신 투표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신 투표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이 6차례의 토론에서 보셨다시피 유승민 후보, 모든 후보와 비교를 해봐도 월등합니다. 안보면 안보, 경제면 경제, 확실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으로 대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가 판단해 주십시오. 4번 타자 유승민입니다. 예, 4번 타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태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끝까지 선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정병국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요.